제2장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장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응답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명령어입니다. 질문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답변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문서를 학습하여 다음 단어가 올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을 통해 맥락에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응답을 생성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 나는 가방을 이라는 입력에 대해 GPT는 다음 단어로 맨다 90%, 온다 30% 등의 확률로 올 수 있다고 계산하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포괄적인 맥락에서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답변이 생성되는 반면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질 경우 더욱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 광범위한 청중을 고려할 때 모호해지는 것처럼 챗GPT도 고려해야 할 맥락이 많을수록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은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며 왼쪽에 있는 요소일수록 프롬프트의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요소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원하는 작업의 범위와 기대하는 결과물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작업 정의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 작업의 목적, 작업의 범위, 기대하는 결과물의 형태가 있습니다. 작업의 목적은 인공지능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고, 작업의 범위는 인공지능이 처리해야 할 범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물의 형태는 응답의 형식을 지정하여 인공지능이 더욱 구조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 써줘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IT 업계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갖춘 1000자 이상의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맥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보다 정확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목표, 현재 상황, 추가적인 제약 조건 등을 명확히 전달하면 인공지능이 더욱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맥락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일반적이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복잡할수록 맥락을 세부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루틴을 추천해줘 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나는 근력 운동 위주로 진행하고 싶어. 헬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포함한 4주 운동 계획을 세워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현재 상태 및 제약 조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80kg의 남성이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하루 섭취 칼로리를 1800kcal로 제한하고 싶어. 이에 맞는 식단을 추천해줘 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 원하는 결과물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상되는 결과물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응답을 생성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시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성해야 하는 텍스트가 긴 문장이나 구조화된 형식일 경우 명확한 예시를 제공하면 더욱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제공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 출력의 구조 지정, 이전 응답과 일관성 유지, 세부적인 예시 포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정리하도록 요청하면 보다 체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리뷰 작성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줘. 영화 제목, 줄거리 요약, 주요 등장인물, 감상평, 별점과 같이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페르소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면 답변의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특정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시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인공지능의 응답이 더욱 정밀해지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얻거나 특정한 문체와 톤을 적용하는 데 유용합니다.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전문적인 역할 지정, 특정한 스타일 적용, 대상 청중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법률 전문가야 라고 설정하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는 대학 교수야. 학문적인 문체로 설명해줘 라고 요청하면 보다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초등학교 교사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지정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더욱 명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식을 지정하면 인공지능이 응답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식 지정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 출력 방식 정해, 단락 구조 설정, 문장 길이 및 스타일 지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할 응답이 목록, 표, 문단 등의 형식으로 정리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긴 문서를 요청할 경우 각 섹션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인공지능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간결하거나 상세한 문장으로 응답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의 감성을 조정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학술적 논문, 캐주얼한 대화 등 상황에 맞는 톤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조는 사용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공지능이 응답을 생성할 때 원하는 톤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조를 설정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 대상 청중, 전달 목적,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응답을 작성할 때 어떤 대상이 읽을지를 명확히 하면 보다 적절한 어조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비즈니스 이메일과 친구 간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 어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메시지가 정보 제공, 설득, 감성적 교류 중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광고는 감성적인 표현을 강조할 수 있지만 학술 논문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톤이 요구됩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과의 협력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할까? 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여 대화를 이끌어가고 인공지능이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화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한 번에 하나의 핵심 작업만 요청하고 복잡한 작업은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요청하면 인공지능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 요청을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해 언어 선택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토큰 효율성이 높아 한국어보다 더 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전문적인 용어와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맥락에서 정보 접근이 용이하며 특히 기술이나 학술 분야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수한 시장 환경과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 프롬프트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선호도,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현지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국어로 작성된 프롬프트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만이 가진 독특한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활용해야 할 때,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리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한국어 특유의 감정 표현, 사회적 위계 질서를 반영한 언어 사용 등 미묘한 뉘앙스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한국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은 인공지능과의 협력적인 대화,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그리고 단순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시고 챗GPT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세요.